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7일 월요일입니다.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배우는 3단 공중 방어 전술, 현재 한국도 가능,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일어났었던 전쟁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했었지만, 이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뉴스에 등장하는 전과들은 거의 다 드론에 의해서 얻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현대 전쟁은 드론을 빼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드론으로 공격을 하고 또 그 드론을 막는 그런 능력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이죠. 최근 우크라이나가 발표한 드론 요격 그리고 미사일 요격 성공률을 볼 것 같으면 드론은 거의 100%대에 가깝고 미사일도 70% 이상 요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방공 전력을 볼 것 같으면 어떻게 우크라이나가 그 정도의 전가를 올릴 수 있을까? 이게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방공 전력은 서방 세계 지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주요 방공 무기가 바로 패트리어트이고, 최근에 나삼스라는 방공 무기가 지원이 됐고, 나머지는 독일의 게파드라든지 이런 지상에서 발사하는 대공 화기들입니다. 심지어는 아카보 소총 6종을 묶어가지고 드론을 요격하는 그런 장비를 직접 만들기까지 한 게 보도가 되기도 했었기 때문에 많은 구독자님들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드론을 100% 막아낸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 군대가 북한의 무인기 정찰 사실을 알고도 쫓아가서도 떨어뜨리지는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북한의 무인 정찰기를 요격하기 위해서 출격하던 우리나라의 공격기 한 대가 추락해서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거기에 헬기도 출동을 했었고 전투기까지 출동했었지만 단 한 대도 떨어뜨리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지상에서도 사격을 해서 떨어뜨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무인기에 대한 방어 개념은 있지만 그것을 작전으로 실행하기까지는 훈련이 전혀 안 된 겁니다. 그냥 기본 훈련만 받아놓고 그걸로 무인기를 요격하기 위해서 달겨든 그런 모습이었을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우크라이나는 형편없는 장비를 가지고 드론을 100% 요격하는데 우리나라는 최첨단 장비들을 갖추고서도 드론 요격을 못할까? 바로 전술과 그 전술을 연마하는 교육과 훈련이 전혀 안 된 차이가 있을 뿐인 걸로 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비해서 형편없는 공중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인데, 전쟁 초기에는 러시아의 공중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있다시피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국민들이 돈을 걷어서 중국제 장난감 드론을 사다가 그걸 개조해서 전문적으로 군대를 따라다니면서 드론 공격을 해주는 그런 부대를 만들었고, 최근에는 방공 무기가 부족해가지고 아카보 소총을 6종을 묶어가지고 그걸로 40발들이 탄창을 끼워가지고 대공 사격을 해서 드론을 떨어뜨리는 그런 것도 영상으로는 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그렇게 방공 작전에 호응하고 동참해주는 겁니다. 물론 전쟁을 진행하고 있는 나라의 군대와 군인들이기 때문에 숙달돼서 그럴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런 처지에서 우크라이나는 1차로 전투기가 공중 초계하면서 날아오는 미사일이나 드론들을 요격을 합니다. 그래서 전투기가 놓친 그런 드론이나 미사일들을 지상의 대공 미사일들이 또 그걸 요격합니다. 대공 미사일이라고 해봐야 최고로 좋은 게 패트리어트고 그 이하는 거의 맨패드로 사격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맨패드 대공 미사일로 크루즈 미사일을 격추했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파드라든지 대공 화기 또는 소총으로 만든 대공 화기, 이런 거를 총동원해서 드론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직접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보니까 군인들이나 국민들이나 아주 숙달돼서 잘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군대 자체가 훈련이 안 된 겁니다. 오죽하면 드론을 요격하러 출격하는 공격기가 이륙을 하다가 추락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출격을 했던 헬기 조종사들이 드론을 보고도 맞추지를 못하는 겁니다. 낙탄에 국민들이 다칠까봐 계속 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 말이 사실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좌알기가 서울 상공에 잘못 들어왔을 때 수도경비사 발칸포 부대가 대공 사격을 했는데 그 대공 사격 낙탄에 창신동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 몇 명이 밥 먹다가 떨어진 낙탄에 맞아서 사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한국 군대는 북한의 드론을 요격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막강하다는 탐지, 추적, 요격 장비들을 갖춰놓고도 기본적인 교육과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놓친 겁니다. 이제서야 드론 작전 사령부를 편성해가지고 있는 단계에 있는 군대인데 어떻게 전술을 도입해서 그 전술을
다 확인을 해가지고 교육과 훈련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전술 교리를 개발하고 그 전술 교리를 군인들에게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세계적으로 훌륭하다는 장비들을 갖춘 우리 군대가 북한의 무인기 공격에 대해서 100% 방어를 할 수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100% 되갚아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애국 시민분들과 밀매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좀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